사실 이렇게 어려운 구간을 잘 버티셔서 결국엔 수익을 내고 매도한 종목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99년서부터 지금 사이에 대형 그 위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급에 해당하는 몇백 포인트 떨어지는 중간급에 해당하는 위기도 꽤 많았어요. 제가 얼추 생각해 보니까 10개는 안 되는데 5개는 넘는, 5번은 넘는 그런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그 한 10 몇 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근데 그렇게 버텨서, 제가 남사님을 제일 처음 인터뷰를 해서 처음 만나 뵀던 게 2010년이거든요. 인터뷰 당시에 자산을 80억 정도 된다고, 늘어서 80억 정도 된다고 소개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80억이라고 소개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인데 벌써 300억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별로 안 늘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안 됐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 화내요. 정말 고난의 과정을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신 거거든요. 버텨서 지금 이만큼 올라오신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에 기복을 겪어서 결국엔 버텨서 올라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성공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실패로 끝난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2010년 이후에 뭐 쭉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많은데, 사실 아까 내가 그 중국 원양 차원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 일부러 돌아가려고 말 뺐는데. 그럼 이제 한국 상장 중국 기업들 한때 이제 몇 개 종목들을 되게 이렇게까지 쌀 수 있을까? 뭐 했는데 이제 싼 게 다가 아니었던 전형적인 케이스, 믿을 수 없는 회사들,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전형적인 실패 케이스들일 거고, 성공한 케이스들은 딱히 무슨 딱 종목을 찍기가 좀 그래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KCC 이런 회사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런 회사들도 10만 원 초반에 쌀 때 사서 아니 뭐 40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서면 일부 정리하고 일부 아직까지는 이제 들고 있고, 꽤 많이 들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최근에 되게 또 안 좋은 게 금융주들인데, 저는 은행 금융주들 꽤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당받은 게 꽤 돼요. 배당받은 게, 워낙 쌀 때 또 샀던 거라, 배당도 꽤 뭐 몇십 프로 받았고, 주가도 뭐 몇십 프로 수익이 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빠지긴 했죠. 제가 그 남사님을 그나마 조금 곁에서 봤기 때문에 큰 투자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크게 피해를 입으셨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종목으로 실패하신 걸 아니까, 그리고 피해액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큰 규모였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때 남사님이 이거를 딛고 일어서시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달 지나서 또 자산이 더 늘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한 번 그렇게 어떤 투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한 번 투자를 실패하고 나면, 손절을 하고 이제 실패하고 나면 돈도,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도 돈이지만 정말 멘탈 털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헤어나오질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얻어맞고. 근데 어쨌든 어떤 한 특정 종목에 몰빵이 돼 있다든지 엄청난 집중 투자를 저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분산이 돼 있는 게 이제 뭐 리스크 차원에서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분산돼 있는데, 그랬던 거죠. 하여튼 그 당시 정도로까지 크게 맞진 않았는데. 그랬어요. 한두 방 이제 크게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로 그걸 이제 회복하겠다고 좀 무리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몰빵하던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평소에 자기답지 않게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을 일으켜서 좀 그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평소처럼 차근차근 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애매하긴 예. 한데요. 저는 뭐 평생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계좌는 항상 분산 투자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회사를 잘 알고 나름의 확신이 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좌가 더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근데 회사를 잘 모르고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만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거 약간 이제 고집, 아집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예전에 그런 경우,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일 때 자기 고집 되게 강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만 떨어졌다는 걸로 뭐 인생 승부를 그는. 예. 회사는 거의 뭐 쓰레기인데, 막말로 쓰레기가 떨어져봐야 또 쓰레기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에 예. 따라 첫 번째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신용도 얘기하고 레버리지도 잠깐 얘기 우리 했는데, 정말로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주가가 어디까지, 사실 오를 때도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떨어질 때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애매한데, 패닉이 와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말 반대 매매가 안 나갈 만큼인지, 그리고 그때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챙길 수 있는 뭐 그 정도까지인지. 그거보다 더 무리하면 그때 뭐 반대 매매 나가고 멘탈 완전 틀리면 예. 그때는 진짜 무슨 방법이 없는 거지. 남사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제 비중이 거의 100%니까, 주식 비중이 거의 100%니까 신용을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신다라고 잠깐 언급하셨었잖아요. 아침에 나도 이제 잠깐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대출을 일으키면 언제쯤 대출을 일으키는 게 맞을까? 활용을 하기에 좋을까? 아직까지 저는 이제 레버리지 안 쓰고 있고, 거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쭉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야, 저 때는 진짜 내가 레버리지를 좀 일으키든지 할 걸 하던 시기가 정말 주식을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때. 지금이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때려치고 싶을 정도는 아니고, 아직. 그냥 아예 그냥 컴퓨터도 켜기 싫고 그냥 다 그냥 치우고 싶을 때, 예. 포기하고 다 팔고 어디 가서 쉬고 싶을 때.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남사님 쪽으로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뭐 어차피 주식이 100%인데.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레버리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그걸 거꾸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회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주가가 계속 빠지면 그 계속 기회가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망하는 쪽이 아니라 기회가 커지는 쪽으로 해석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남사님도 그렇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그 남사님은 전업 투자자시지만 직장인들도 그렇고, 바이앤홀딩,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량한 종목 하나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본업에 어쨌든 직장인은 자기 본업이 있으니까 그거 충실을 해가면서 주가 이제 가끔 들여다보고 관리해주고 기업 팔로우를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이앤홀딩이 안 좋은 시기가 이제 요즘 같은 때 같아요. 엄청 흔들리거든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놓고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해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와중에 주가는 내려가고, 조금 더 물을 탔는데 더 내려가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네, 더 타자니 내가 지금 맞는 결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결정에 이제 회의가 들고, 맞아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남사님도 똑같이 흔들리시죠? 맞아요. 그냥 하루 더 참았다 오늘 살 걸. 요새 짤 많이 돌잖아. 어제 팔 걸. 그런 거.
그냥 사람이 똑같아요. 사실 마음이 자산이 많거나 자산이 적거나 웬만한 투자자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배당 같은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반등이 뭐 내일 당장 이제 시장이 막 좋아져서 반등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아니면 한 1, 2년, 2, 3년 걸릴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냥 배당 받으면서 버틴다 뭐 이런 마음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요즘에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언 홀딩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지금 주식 투자하는 금액만큼의 현금이 새롭게 생겨요.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고 하면 과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더 살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게 될까? 쓸데없는 공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이유가 아마도 내 보유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예. 평상시에 되게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사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예. 빠졌다 뭐 이런 예. 종목이 있다면 예. 충분히 그 종목을 살 수 있죠. 예. 근데 잘 모르는 종목을 평상시 공부가 정도 안 돼 있는데 그 종목보다는 뭐 비슷하게 떨어졌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더 사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별 큰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될 거고. 근데 새로운 종목은 그게 과연 그렇게 생각이 될까? 그럼 남사님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싹 갈아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그런 충동은 느끼시지 않는다는 그런 충동도 느껴요. 느끼긴 하는데. 네, 그런 충동도 느끼고 이렇게 되게 좋게 봤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뭐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우려에 너무 민감하게 노출돼 있다든지 실제로 이제 그런 영향을 크게 받는다든지 이런 종목은 사실 조금 줄이고 싶죠. 예. 줄이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좀 더 이제 비중을 싣고 싶고 실제로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보유하고 있는 게 다 우량한 건 또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늘 남사님하고 나누는 주제는 그겁니다. 똑같은 위기를 같이 겪습니다. 남사님도 겪고 저도 겪고 미국에 있는 워런 버핏도 똑같은 시기를 겪어요. 겪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차이가 생긴 거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요. 투자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가끔씩 나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되게 똑똑한가? 아무 생각해도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네가 뭐 미래를 잘 맞췄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거의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통 직장 다니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좀 없는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보겠지. 뭐 유튜브를 하나라도 더 보든지 뭐 보고서를 하나 더 보든지 뭐 이렇게 볼 시간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걸 또 되게 열심히 한 투자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좀 많이 불었는데 특별하게 특출난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보다 보면 저기 뭐 시황하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시황을 하고 저런 데이터나 저런 것들 다 어디서 갖고 오는지 진짜 나는 대단해 보여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거든요. 저 어디서 다 찾아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한편 지나놓고 보면 저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심플하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심플한 방법만이 더 베스트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자주 해요. 그 심플 is the best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이 어떤지를 잘
따져보는 거 막 그 정도만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또 그 사람들이 또 해주더라. 막 좋다고 해주고 또 시향이 좀 좋아지면 막 이제 또 좋아진다고 난리고 막.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거기에만 좀 집중하려고, 특히 요즘 같으면. 그런데 결과는 하여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2010년 10월호였어요. 그 제가 그때 인터뷰 처음 했을 때의 그 기사, 인터뷰 기사 제목이 확인해보니까 가치에 집중하라. 무엇보다 기업 실적. 예, 제목을 그렇게 제가 달았더라고요. 10년 전에? 예,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네, 12년 전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이지만 그때하고 똑같은 말씀, 그 제목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 똑같은 말을 해주시겠어요? 아, 맞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지금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 IT 버블 이후에 5년, 10년 사이에 코스닥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는지. 예. 그전에도 아마 내가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통계를 뽑아보면 거의 뭐 코스닥이 한 1000개 되는 기업 중에 한 10년 사이에 거의 3분의 2? 반 이상이 아마 내가, 없어져, 그러니까 상장 폐지돼서 없어진 걸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뽑아봤고, 그건 다 돈 못 벌어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돈을 못 벌면, 경기가 막 좋고 주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버티겠지.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 시비를 발행하든, 뭘 해서 버티는데, 지금,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진짜 굉장히 경기 침체 현실화되고, 어려운 시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주시장이 안 좋고 이러면, 그 적자를 크게 내는 기업들, 는 이제 자본 조달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반복되면 그 회사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돈 잘 벌어서 계속 배당도 잘 주고 자산도 계속 쌓아 나가고 하면 언젠가 또 좋은 시기가 오겠죠. 그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몰라도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런 회사들은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데, 사실 올해 자산, 이번 분기에 자산 이만큼 까먹고, 다음 분기에 자본을 또 까먹고, 한 1년쯤 지나면 자본 잠식이 될 것 같고, 이런 회사들에는 지금은 어쨌든 투자하면 안 될 때지. 아무리 꿈과 희망이 있다 해도. 그렇죠. 버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라는 거지, 회사가.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회사의 실적, 물론 이제 실적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주가도 쌓아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놓고는 주식 투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사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힘든 회사들,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은 유상증자, CB 발행, BW 발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올 하반기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아니, 이미 많아요, 보면. 예. 되게 위험해 보이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토막 난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회사를 잡고 버티라. 그렇지. 네. 그래야 돼. 아니, 뭔가 이게 주시장에서 무조건 버텨라, 팔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야, 주가가 이 정도 빠졌고 실적이 계속 좋은데, 야, 배당이 10%가 넘어, 이제 10%야. 이러면 배당을 가지고라도 한 3년 버티면 복리율 한 30% 되니까 지금 빠진 거, 야, 3년 정도 지나면 배당으로라도 회복이 될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적이 지금 적자고 굉장히 나빠지고 딱히 좋아질 건덕지도 없고, 예를 들면 바이오에서 이거 이제 임상 1, 2상 하면서 적자 엄청 내면서 그런 회사들을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예. 버틸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근데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버틸 근거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버틸 근거가 있다는 거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버틸 근거가 없는 회사들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오르고 떠나가지고 떨어질 때 굉장히 사람이 이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실적 좋고 배당 좋고 자산도 많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투자를 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사님한테 오늘은 추천주를 여쭤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쭤볼게요. 워낙 이제 버텀업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개별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 업종하고 섹터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선호하시는 편인데, 그런 투자를 그렇게 걸러낸 값이, 결과값이 어느 한 업종이나 섹터군으로 좀 쏠리는 게 있나요? 네,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그거 조금 조심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또 평생 투자를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나가는 상황에서 잘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금방처럼 좀 특정 분야라는 거, 사실 이제 제 경우를 보면 약간 금융업에 그 비중이 그렇다고 뭐 한 특정 분야가 막 30% 40%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 20%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건설주 같은 게 엄청 싸잖아요. 아까 뭐 한신공이 얘기도 했지만 다 싸요. 엄청 싼데 거기만 몰빵 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뭐 싼 섹터들을, 싼 영역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분산해 놓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든가 내가 싼 거를 쭉 해보니 이쪽으로 좀 쏠림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이거를 조금 분산을 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딱 엄청 싼 것만 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진짜로.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뭐 맨날 무슨 건설, 은행, 건설주도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고, 은행 뭐 이런 거, 뭐 PBR, 저 펌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포트 1위는 비싼 회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들고 갈 생각으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거는 그렇고, 그러지 않은 회사들, 나머지 회사들은 배당 받고 뭔가 자산과 실적으로 버틸 수 있고 이런 회사들, 그걸 이제 조금 섹터별로 조금 분산해 놓으면 마음이 좀 더 편하겠죠. 오늘 남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계속 뽑아왔어요. 더 있어요. 질문 뒤쪽에 이제 여쭤볼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주제 신세한탄이라는 여기에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똑같이 요즘 같은 시기에 오늘 이제 2300 깨졌나요? 어땠나요? 2300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는 300억 굴리는 남사님이나 남산주석이나 얼마 안 되는 나나,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여러분들이나 뭐 다 똑같아요. 어려운 시기는 다 똑같이 겪는다라는 거, 그거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남사님의 이제 그 차이는 이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이 다시 매겨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들, 주식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니까 손 털고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 항상 상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시기는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에 자기 자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의 비교 우위를 해서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회사가 떨어진다, 그리고 뭐 별로 떨어지지 않아도 얘는 전혀 그동안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잘 버텼다, 근데 뭐 좋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지만 뭐 딱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리밸런싱 하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 정말 이 회사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뭐 정말 여기가 이 위기가 지날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발굴하는 노력. 근데 하지 않아야 되는 건 그냥 너무 괴로워서 주식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을
하는 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팔았는데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판 거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냐? 경험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다 어느 순간 반등을 하거든요. 반등을 하면 또 떨어질 것 같아 손이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더 비싸게 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갖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버텨라.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인지는 다시 좀 점검을 해보자.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신용을 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니 제일 좋은 건 레버리지도 반대매매 없는 자기 만약 집이 있다면 예. 뭐 부동산 담보대출 요새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만기가 물론 다 만기가 있긴 한데 하여간 감당 범위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에는 뭐 신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용 미소는 별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자가 좀 높잖아요.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을 자기 포트의 한 20% 정도까지는 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패닉처럼 빠지면 항상 그걸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막상 그 상황이 뭐 안 쓰시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것도 무서운데 시장이 쓸 여유를 안 줘. 후다닥. 후다닥 다시 올라버려가지고, 예.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특히나 2008년도 10월달 내가 항상 그때 생각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한데, 뭐 정말 아침에 다 하한가 갔다가 10월 28일 날 때 하한가 갔다가 뭐 한 10분 만에 전부 다 상한가로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진짜 이 정도로 정말로 막 위험한 상황인가?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 정도로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이 정도로 뭐 위험한 경기 침체 뭐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가? 경제 전망은 전문가분들 맞아요. 남겨두고 저희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걸로. 맨날 틀리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결론은 마지막에 대출 얘기했다고 결론이 대출은 네. 아닙니다. 오늘 이게 결론은 너무 준비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준비가 없어서. 오늘 결론은 힘든 건 똑같이 신세 힘들다. 한타. 똑같아요. 신세 한타이고 힘든 건 똑같이 힘들다. 맞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결과값을 바꾼다. 예. 그런 결과가 남산손입니다. 그리고 남산손은 지금도 힘들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또 다를 것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뭐 또 결과는 또 지나가 봐야 나오는 거니까. 뭐 1년 지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신산타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뭐 사실 뭐 이럴 때 무슨 얘기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냥 이걸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시죠?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